최고인민회의 소집에 대한 공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13차 회의를 2025년 9월 20일 평양에서 소집함을 최고인민회의 대의원들에게 알린다.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13차 회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량곡관리법, 지적소유권법 심의 채택과 관련한 문제, 도시경영법 집행 검열감독정령과 관련한 문제를 토의한다. 대의원 등록은 2025년 9월 19일에 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2025년 8월 19일 평양. 우리 수도 평양을 세상에서 제일 아름답고 위대하게 꾸리시려 크나큰 헌신과 로고를 바쳐 가시는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지금으로부터 4년 전인 2021년 8월 20일 보통강 강한다락식 주택구 건설 사업을 현지 지도하셨습니다. 뜻깊은 그날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께서는 착공된 지 불과 몇 개월 만에 자기의 웅장 화려한 자태를 드러낸 건설장의 여러 것을 돌아보시며 도시주택 건설의 본보기로 만드는 데서 나서는 강령적인 가르치심을 주셨습니다. 이 보통강 강한 다락식 주택구 건설장은 그날은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께서 여기 보통강 강한 다락식 주택구 건설장을 세 번째로 찾으신 날이었습니다. 정말이지 돌이켜보면 여기 풍치수려한 보통강 강한의 명당 자리에 현대적인 다락식 주택구를 일도 세우실 웅대한 구상을 펼쳐주신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께서는 자신께서 몸소 설계가 그리고 또 건설주, 시공주가 되시오 한 달 남짓한 기간에 240여 매에 달하는 설계안들을 하나하나 보아주시면서 정말이지 크나큰 심려를 기울이셨습니다. 그러시고도 비 내리는 굳은 날도 마다하지 않으시고 오랜 시간 건설장을 돌아보시면서 주체 건축의 비약적 발전상에 응축된 새 시대의 자랑찬 건축물로 훌륭히 일도 세운 데서 나서는 문제들을 구체적으로 밝혀주셨습니다. 그날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께서는 주민들이 주택지구를 애돌지 않고 집에서 곧바로 내려와 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게 서로 길을 잘 내주고 교통수단 배치를 합리적으로 할 때 대해서와 주택구역과 주변의 올림 녹화를 높은 수준에서 실현하고 보통강반의 공원들을 더 잘 꾸리는 것을 비롯해서 건설과 관련한 문제들을 세심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날은 우리 경로동의 이름이 명명된 정말 뜻깊은 날입니다. 그날 건설 현장을 돌아보시던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께서는 이곳 주택구가 중구역 소문동과 머란봉구역 북새동 사이에 자리 잡고 있으면 행정적으로 동을 하나 내와야 한다고 하시면서 보통강 강한 다락식 주택거리라고 하면 부르기도 힘들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시고는 평양에서 제일 아름다운 다락식 주택구라는 것이 상징적으로 안겨오게 달아야 한다고 하시며 행정구역 명칭을 경로동으로 하자고 사전에 경로라는 것이 아름다운 구슬 다락이라는 뜻으로 궁전을 비겨 이루는 것이라고 그 뜻까지 친히 해석해 주셨습니다. 평범한 근로자들을 위해 세상이 부러워하는 행복의 보금자리를 마련해 주시려 험한 건설장을 거듭 찾으시며 그처럼 마음 쓰신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의 헌신과 로고 속에 경로동은 보통강 강한의 명당 자리에 인민대중 제일주의 건축의 발전 면모가 집약적으로 반영된 만복의 보금자리로 훌륭히 일떠섰습니다. 지금도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를 모시고 성대에 진행된 2022년 4월 13일의 그 준공식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정말이지 저와 같은 평범한 노동자의 자식이 또 평범한 연구사가 이렇게 희한한 경로동의 주인이 되었다는 게 꿈만 같았습니다. 그날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께서는 인민을 위한 무조건적인 복무를 당풍으로 하고 있는 우리 당에 있어서 인민이 세상이라는 말은 구었던 표어가 아니라고 자기의 주권을 자기 손으로 옥색에 떠받드는 우리 인민은 이 땅의 모든 문명과 행복을 마땅히 누려야 할 당당한 주인들이라고 절절히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그 말씀에는 우리 인민을 제일로 위하시는
경미하는 청비서 동지의 사랑과 정이 뜨겁게 오려 있습니다. 오로지 인민을 위함에 일심전력을 다해 나가시는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께서는 지난 2월 화성지구 4단계 1만 세대 산림집 건설 착공식에서 하신 강령적인 연설에서도 평양시 산림집 건설은 수도 시민들이 아무런 불편 없이 문명하고 행복한 삶을 향유할 수 있는 모든 조건을 완벽하게 갖추어 두려는 당의 구상이 실현될 때까지 계속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셨습니다. 인민을 위해서라면 하늘의 별이라도 따오시고 도루에도 꽃을 피우실 일념을 안으신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의 현명한 용도가 있기에 우리 조국은 멀지 않은 기간에 세계가 선망하는 사회주의 리상국으로 인민들이 최상의 문명을 누리며 편안하고 화목하게 살아가는 사회주의 낙원으로 만방에 빛을 뿌릴 것입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용도 따라 항일의 혈전만리로 해치워온 혁명의 1세대들의 순관록과 정신을 꿋꿋이 이어나가려는 계승자들의 열의가 날이 갈수록 더욱 승화되고 있습니다. 혁명 전적지들을 돌아보며 답사자들은 투사들이 지녔던 백절불굴의 혁명 정신, 빨치산 정신을 고귀한 사상 정신적 제부로 간직하고 사회주의 전면적 발전을 위한 총진구를 힘차게 다그쳐갈 의지를 더욱 굳게 가다듬고 있습니다. 함경북도의 도급기관 일꾼들이 판장 림시 비밀 근거지를 답사했습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1945년 6월 이곳에 오시어 북부조선 일대에서 활동하는 조선민 혁명군 지휘관 서부대 정치공작 소조 책임자 회의를 여시고 조국 해방을 위한 최후 공격 작전 방향과 전민 항쟁 과업을 제시하셨습니다. 사령부 자리와 회의 장소, 구호문원들을 비롯한 혁명 전적지 여러 곳을 주의 깊게 돌아보며 답사자들은 오직 위대한 수령님만을 굳게 믿고 조국 해방의 역사적 위협을 이룩한 항일혁명 선열들의 순관 정신 세계를 다시금 깊이 새겨안았습니다. 라선시의 직맹일꾼들과 직맹원들은 손봉산 림시 비밀 근거지에 대한 답사를 진행했습니다. 손봉산 림시 비밀 근거지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 1942년 6월 사령부 직속 서부대를 이끄시고 하룻밤을 수경하셨으며 조선민 혁명군 서부대 서조들이 림시 비밀 근거지로 이용하던 곳입니다. 항일혁명 선열들이 지녔던 그 거대한 혁명 정신은 오늘 우리 전체 직맹원들 답사자들은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의 조국 해방 업적을 길이 빛내이며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의 사상과 용도를 충성으로 받들어 우리식 사회주의의 전면적 부흥, 전면적 발전을 앞당기기 위한 투쟁에서 맡겨진 책임과 본분을 다해 나갈 결의를 더욱 굳혔습니다. 청년절이 하루하루 다가오고 있는 지금 수많은 청년들이 주체적 청년운동의 자랑찬 역사가 집대성되어 있는 청년운동 사적관을 찾고 있습니다. 참관자들은 전시된 자료들을 보면서 세인을 올리오는 기적과 위훈을 창조한 전세대 청년들의 불굴의 투쟁 정신과 기풍을 가슴 깊이 새겨안고 있습니다. 전후복구 건설 시기와 천리마 시대는 그야말로 기적과 위훈이 끊임없이 창조된 나날들이었습니다. 바로 이 투쟁의 앞장에는 다름 아닌 우리 청년들이 있었습니다. 1954년에만도 1만여 명의 청년들이 망라된 수도건설 덜격대를 비롯해서 113개의 청년 덜격대가 평양시를 비롯한 각지의 수백 개 벚구건설 전구들에 전개됐습니다. 그래서 이에 우리 청년들이 그 벚구한 탄강과 강산, 기업소는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915개 달하였고 간계공사 대상은 317개, 또 토지 면적은 1만여 정도에 달하였습니다. 위대한 수령님을 모시고 1958년 3월에 열린 전국 청년 사회주의 건설자 대회는 부강조국 건설의 토존을 다지는 보람찬 투쟁에 혼신해갈 우리 청년들의 기세와 혁명적 요리를 비상에 거저시켰습니다. 대회 이후 2,300여 명의 청년들이 평남 탄전개발장으로 달려나간 것을 비롯해서 수많은 청년들이 사회주의 건설에 어렵고 힘든 부문들로 탄원에 나섰습니다.
민총 파견장을 가슴에 품고 떨쳐나선 청년들의 불굴의 투쟁에 의해서 3, 4년이 걸려야 한다던 해주 하송 사이 넓은 철길 공사가 단 75일 만에 완공된 것을 비롯해서 전국의 방방곡곡에서는 무수한 기적들이 창조됐습니다. 청년 사회주의 건설자로 감높이 내세워주신 위대한 수령님의 하늘같은 믿음을 새겨안고 1961년부터 1969년까지 152만 명의 청년들이 어렵고 힘든 부문에 진출했으며 262만 명이 7만여 개의 청년 돌격대에 탄원해서 자랑스러운 철마 시대를 빛냈습니다. 여기에 전시된 하나하나의 자료들이 역사의 자료로만 안겨오지 않습니다. 정말 당을 위해 저국을 위해 충성과 애국으로 끌어넘쳤던 1980년대 청춘들의 살아있는 모습을 그대로 보는 것만 같습니다. 당의 부름이라면 물불가임 없이 오직 앞으로만 나간 전세대 청년들이 그 몫을 굳건히 이어나갈 때 언제나 승리만을 알아올 수 있다는 것을 깊이 새겨놨습니다. 당이 부르는 곳에 인생의 좌표를 정하고 청춘의 아름다운 리상과 희망을 꽃피워가는 우리 청년들의 충성과 애국의 전통은 오늘도 꿋꿋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종합된 자료에 의하면 당 제8차 대회 이후 현재까지 전국적으로 수만 명의 청년들이 사회주의 건설의 어렵고 힘든 부문으로 영약 탄원했습니다. 위대한 당의 현명한 영도 아래 당을 따라 오직 곧바로 힘차게 나아가는 사회의 가장 활력 있는 부대로 억석이 성장해온 우리 청년들은 앞으로도 전 세대들의 충성과 애국의 전통을 이어 사회주의의 승리적 존재를 위한 보람찬 투쟁에서 조선 청년의 슬기와 본때를 남김없이 떨쳐갈 것입니다. 충성과 애국의 위대한 힘으로 자력번영의 활로를 열어나가자. 계속 혁신, 계속 전진의 기세를 백배하여 어뢰 투쟁 목표를 무조건 점령하자. 지금 많은 단위들에서는 기적적 증산의 봉화를 높이 추겨둔 상원 노동계급의 투쟁에 화답해서 최대한 증산하고 절약하며 제품의 질을 높이기 위한 사업들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민들레 학습장 공장에서는 올해에도 학습장 생산에서 최고 생산 수준을 돌파할 목표를 세우고 증산 절약 운동을 힘있게 벌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습장원에서는 전력과 증산이 밀접히 연결되어 있는데 절약의 기본 권리를 99.9% 이상의 품질 보장에 넣고 완성률을 높이기 위한 사업을 힘있게 내는 것입니다. 설비들의 원성률 회복 사업과 현대화 사업을 현장 노동력과 기술자들과 민間연계 밑에 진행한 결과 생산에서 노력 전략과 시간 전략. 공장에서는 기대별 전문화와 설비들의 기술 개선을 실현해서 합격품 비중을 99.9%로 올려 많은 시간과 노력을 절약하면서도 매월 수만 건의 학습장을 더 생산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곳 종업원들은 과학기술의 사활을 걸고 대중적 기술혁신 운동을 힘있게 벌이면서 3, 4분기 안에 연간 학습장 생산 계획을 완수하기 위한 사업에 보다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리진육 기자는 솜유 폐설물을 가지고 수십 가지의 질 좋은 제품들을 생산하고 있는 평양시 도매상업관리처 직물도매소의 제자원화 경험을 취재했습니다. 질이 높은 그런 제자원화 제품을 생산하려면 설비를 부단히 갱신하고 기술 혁신을 하여야지만 좋은 결과물을 이룩할 수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업소에서는 이번에 솜유 폐설물을 가지고 편솜을 다량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새로운 생산 공정을 일식으로 구축해 나왔습니다. 지난 시기에 비해서 생산 농력이 10배 이상으로 높아진 솜유 재생 공정의 토대에서 최근에만도 12가지의 제품들을 새로 개발했는데 그 중에서도 온실 보온 이불에 대한 수요가 매우 높다고 합니다. 우리 압착 기술과 폐기 피설물에서 이거 나온 시약을 하고 이거 이 정전보다 좋은 온실용 보온 이불을 생산했습니다. 일반 섬유를 가지고 생산한 그런 보온 이불과 이거 대비 시험 해보는 과정에
이거 간편하고. 제자원화 제품의 질을 개선하는 과정에 새로 연구 개발한 첨가제 역시 재생 원료를 가지고 생산했는데 솜유 제품 생산뿐 아니라 곤충물의 보온 효과도 훨씬 높여주는 것으로 해서 지금 건설 부문에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각지의 특파기자들이 보내온 소식에 의하면 지금 많은 지역과 단위들에서 치산치수 사업에 계속 큰 힘을 넣어 재해성 이상기후에 주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사업들을 적극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에 대해서 국토환경보호성 1군의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하반년에 들어와서도 우리나라의 여러 지역에서 폭우를 동반한 많은 비가 내린 것으로 하여 여러 차례 주의경보가 발령되었습니다. 이런 재해성 이상기후 현상이 어느 지역에서 언제 어떻게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치산치수 사업의 중요성은 날로 더 부각되고 있습니다. 김종남 과장동지는 올해 봄철 국토관리 청동원 사업 정용을 놓고 성과보다 교훈을 먼저 찾은 많은 지역과 단위 일꾼들과 근로자들은 큰 물과 산사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대상들을 더 찾아내고 피해 위험성을 근원적으로 제거하기 위한 사업들을 실속 있게 내밀고 있다고 했습니다. 전반적인 제방의 안전성을 담보할 수 있게 강하천을 정리하고 사방약의 공사를 과학적인 설계에 기초해서 진행하는 것이 재해성 이상기후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책이라고 일꾼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종합된 자료에 의하면 전국적으로 올해 계획된 강하천 바닥 파기 과제가 마감 단계에서 진행되고 700여 킬로미터 구간에 대한 사방약의 공사가 결속됐으며 국토관리 사업에서는 운산군과 호천군 등이 앞장서 나가고 있다고 합니다. 리창국 특파기자가 취재한 데 의하면 군 면적의 80% 이상이 산지로 되어 있는 운산군은 비가 많이 오는 고장에 속하고 또 하천망도 조밀한 지역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특성으로 해서 군에서는 해마다 과학적인 숫자에 기초해서 치산치수 사업을 착실하게 진행하고 있는데 지난해만 놓고 봐도 기록적인 폭우가 내렸지만 수많은 농경지를 흙물로부터 보호할 수 있었습니다. 이룩한 성과에 토대해서 현재 군에서는 강하천들의 위험 개소들을 사전에 대책하기 위한 사업을 계속 힘있게 내밀고 있습니다. 지금 이거 진행하고 있는 이 강바닥 파기 공사는 수십 년 동안 쌓인 보력을 파내야 하는 매우 방대한 공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업 조직을 진행하고 중기계 현재 군에서는 앞으로 예견되는 기상기후 변화에 깊은 주의를 돌리면서 제방 보수와 창속 쌓기, 강바닥 파기를 실속 있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장평철 특파기자는 자기 지역을 그 어떤 자연재해도 끄떡없는 안전지대로 만들기 위해 국토관리 사업을 힘있게 내밀고 있는 전천군을 취재했습니다. 현재 군에서는 지난 시기 최대 강수량을 기준으로 해서 물통과 능력을 높이는 데 중심을 두고 합수목들에 대한 강바닥 파기에 영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은 중소하천도 많고 이 합수목이 많다니까 다른 곳에 비해서 이제 골재와 모래들이 해마다 오면 많이 쌓이고 있습니다. 올해는 강바닥 파기는 1m 내지 2m 깊이도 파고 그다음에 중소하천이 강폭도 8m 이상 넓혀주도록 작전하고 현재 내밀고 있습니다. 상반년 기간에 7만여立方미터의 강바닥 파기를 진행하고 수만 평방미터의 제방 장속 쌓기를 완성한 군에서는 8월 말까지 계획된 강하천 정리를 끝내기 위한 사업을 적극 내밀고 있습니다. 각지에 파견된 조선인민군 제124연대 관병들이 우리 당의 수건 실현을 위한 투쟁의 전의에서 혁명강군 투기의 창조본 때를 남김없이 과시해 나가고 있습니다. 령강군에 파견된 군인 건설자들이 8월에도 병원 건설과 지방공업공장 건설에서 놀라운 실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군인 건설자들은 건설 용량대 공사 과제를 면밀히 타산하고 중심고리에 힘을 넣는 것과 함께 합리적인 공법들을 적극 받아들여 공정별 작업 시간을 계속 단축하고 있습니다. 지방공업공장 건설을 맡은 군인 건설자들은 대대별 따라 앞서기, 따라 배우기, 경험 교환 운동을 활발히 벌이면서 공사를 마감 단계에서 힘있게 다그치고 있습니다. 배천군에 파견된 군인 건설자들도 진리 보장에 주력하면서 공사 계획을 두팀없이 수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기자가 취재한 데 의하면
건물 내부 미장과 공장 구획 울타리 공사를 7월 말까지 결속한 현대에서는 8월에 들어와 외벽 타일 붙이기 작업에 진입했는데 현재 작업의 20% 개선을 돌파했습니다. 황남공업대학을 비롯한 황해남도 안의 학생 청년 기동 선동대원들이 지방공업공장 건설장에 달려나와 경제선동 활동을 힘있게 벌여 완공의 날을 향해 힘차게 내달리고 있는 군인 건설자들의 총천한 기세를 더욱 격양시키고 있습니다. 황주군에 파견된 군인 건설자들도 지방공업 공장들을 먼 훗날에 가서도 손색이 없게 일떠세우기 위해 시공의 질적 수준을 보다 높여나가고 있습니다. 이들은 새로 창안 도입한 시공 방법들을 대대들 사이에 적극적으로 공유 이전하는 한편 공정별에 따르는 시공 기준과 공법의 요구를 엄격히 지켜 건설물의 질을 철저히 보장하고 있습니다. 지금 각지의 일꾼들과 근로자들은 5개년 기획 수행의 마지막 해인 뜻깊은 올해를 뚜렷한 사업 실적과 자랑찬 증산 성과로 빛나게 결속하기 위해서 당결정 관철에 총분기하여 창조와 혁신의 불바람을 계속 세차게 일으켜 나가고 있습니다. 최근 세계 각지에서 각종 자연재해로 막대한 인적 및 물적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아시아의 여러 나라들에서는 무더기 비와 폭우로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중국의 동남부 지역에서는 태풍의 영향으로 여러 날째 폭우가 내렸습니다. 광동성에서는 폭우로 큰 물이 나 열차와 비행기 운행이 중지되고 도로들이 차단됐다고 합니다. 성의 어느 한 지역에서는 하루 동안에 160mm의 비가 내렸다고 합니다. 법건성에서도 폭우가 내려 건물들이 물에 잠기고 교통이 혼란에 빠졌다고 합니다. 한편 이 나라 북부의 내몽골 자치구에서는 17일 폭우로 인한 산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사태로 야외에서 수경하던 10명이 사망하고 2명이 행방불명됐다고 합니다. 해당 기관은 폭우가 내리는 기간 사태가 날 수 있는 위험지대들에 대한 료행을 삼가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인디아의 카슈미르 지역에서는 폭우로 인한 산사태가 연일 발생해서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지난 5일 우타라쿠 한도주에서 대규모 산사태가 발생한 데 이어 14일 북부 산간지대의 한 마을에서 또다시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최근 연간 재해성 이상기후 현상이 빈번해지면서 이 나라의 북부 산간지대에서는 사태 발생 위험이 급격히 높아졌다고 합니다. 해당 기관이 전한 데 의하면 사태로 40여 명이 목숨을 잃고 50여 명이 심한 부상을 입었다고 합니다. 잔해 속에서 생존자들을 찾기 위한 구조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한편 유럽에서는 극심한 열파가 지속되면서 여러 나라에서 들불이 계속 일어나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13일) 유럽 동맹의 해당 기관이 밝힌 데 의하면 올해에 들어와 현재까지 유럽에서 1,628건의 들불이 발생해서 43만 9,568헥타르의 면적이 불타버렸다고 합니다. 이 기간 등록된 들불 발생 건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서 약 540건 늘어났다고 합니다. 이스파니아에서는 15일 현재 14개 소에서 대규모 들불이 타번졌으며 피해 면적은 15만여 헥타르로 늘어났다고 합니다. 비상사태기관은 10여일간 지속된 열파와 센바람으로 소방대원들이 수십 년 내 최악의 들불에 직면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기관은
북부 해안 지역에서 기온이 40도씨까지 오를 것으로 예견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 북부와 서부 지역에서 화재 발생 위험이 높아졌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리스에서는 12일 하루 동안에만도 전국적으로 80여 건의 들불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서부 지역의 한 공업지구 부근에서 대규모 들불이 발생해서 부상자들이 생기고 공업시설들과 살림집들, 농경지들이 파괴됐다고 합니다. 20여 개의 주민지에 긴급 경보가 발령되고 주민들이 소개됐다고 합니다. 알바니아에서도 들불로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들불은 수도 티라나에서 남쪽으로 80km 떨어진 어느 한 마을에서 일어났다고 합니다. 현지 보도수단이 전한 데 의하면 들불은 요든산란 노인의 실수로 그의 집 정원에서부터 주변으로 번져졌다고 합니다. 건조한 날씨와 강한 바람으로 불길이 급속히 확대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 이 나라 당국은 주변 나라들의 지원을 요청했다고 합니다. 보도를 마칩니다.